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 미투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학기 학교 현장이 다시 한번 뒤숭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이어 목포에서도 도심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익성과 개발이익 사이에서 목포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뢰로 가동을 멈췄던 한비던전 5호기가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전기 역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징계 대상 인원이 수십 명인데다가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학교 현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서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범죄 결과 처분 통보 내용과 학생 면담 기록지, 해당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징계 대상이 된 교사는 3개 학교에 30여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안팎의 교사는 교육청 감사 결과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사법기관에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학생들과 마주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된 가운데 징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학기 학교 현장이 다시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가운데 광주시가 자료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 산정 가격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개별 주택 8만 3천여 가구, 공동주택은 42만 3천여 가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수건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9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설계 발주를 거쳐 오는 2021년쯤에 혁신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수영장과 문화체육 공연시설 등을 갖춘 주민 정주 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포근했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봄 기온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 따뜻해지겠고 특히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되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안개도 거의 없어서 교통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종일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조금 흐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도 광주처럼 오랫동안 묵혀둔 공원을 일몰제 시행 이전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광주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공익성과 개발이익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일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3년 전인 지난 1976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산정공원 일대입니다. 면적이 47만여 제곱미터로 새롭게 개발된 백년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면적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다 분묘도 많아
재정력이 미약한 목포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시설에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이 같은 검토 대상지는 산정과 용라, 안장산, 양을 등 모두 7곳으로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산정공원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정공원 면적의 78%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2%는 1,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또 묘지 이전, 또 공원 조성에 사업되는 비용이 약 한 800억에서 9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저희가 일거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목포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에 육박하고 임성지구와 오령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것.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되는데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내용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양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6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지가 모두 조성되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구가 유입될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동 와우지구입니다. 6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택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종률은 83%로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마동 도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광양읍의 목성지구,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목성지구는 민영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공영과 민영, 조합 방식으로 6곳의 택지가 모두 조성되면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3개소는 2020년에 마무리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입니다. 살고 싶은 정규기반 구축은 물론 산업도시로서 일자리 확충이 인구 유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동주택에 들어선데 한들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어쨌든 안정적이고 그런 일자리가 생겨야만이 가능하다 봅니다. 광양시는 장기적으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늘리고 주민자치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에 발표된 건 개정안이고요. 아직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단에게 이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산하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조례 발안제도가 더 강화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에 추가로 조례를 통해서 부단체장을 한 명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요, 광주 전남은 부단체장을 한 명씩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개정안의 취지, 도입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공급자 중심의 사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 행정권은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고 실질적인 조직의 통할은 실국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단체장의 추가 설립이 자칫 옥상옥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시장, 단체장의 인사권을 늘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도록 됐는데 이 특례시라는 게요, 이 광역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이미 이 특례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방분권법에 의거해서 수원, 용인, 창원 등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14개의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특례 12건 그리고 조직특례 2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들을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해서 해당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됐을 경우 당장 바뀌는 것은 크게 없고 다만 도세 중에 지방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비특례시에 가던 지방교부금이 특례시로 이전되게 되면 오히려 비특례시 시군들의 경우에는 재정 자주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인접도시에서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경우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요, 재정권, 또 입법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던데요. 우선 헌법상에 이 부분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사무에 국한되도록 하고 있고 지방사무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법률을 통해서 그 영역, 범위들을 확대하는 노력들은 필요한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을 76대 24인데요. 내년부터 74대 26으로 2%포인트 정도 지방세 비율을 좀 늘리는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임기 안에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라는 이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사실상 야당의 비협조로 현 정부 임기 내의 개헌은 힘들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당정청에서도 인식을 해서 개헌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들을 담았다. 다만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이번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다소간의 의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개정안 원안과 가깝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빈이 정지하면서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5호기가 조사와 정비를 마치고 이틀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가동이 자동으로 멈춘 5호기에 대해 원인 조사와 정비를 마치고 이틀 만인 어제 오후 4시 30분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송전선로에 벼락이 떨어져 가동을 멈췄던 5호기는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개전기가 낙뢰로 인해 내부 회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44톤급 예인선이 침몰한 영광, 송이도 남서쪽 해상에서 실종된 갑판장 72살 김모 씨를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7대와 항공기 10대를 동원해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영광 안마도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 73살 권모 씨 등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화순군 남면 다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숲 0.5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잔디를 태우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전두환 광주재판 청년 13통장 채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두환 광주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인데요. 자신의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광주를 오긴 왔네? 셀럽 내한했는데 계란 안 사가냐? 전 씨가 광주에 왔다는 소식에 현장도 온라인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뻔뻔함의 대명사네. 광주에 와서 처음 내뱉은 말은 짜증 섞인 듯한 말투에 왜 이래?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전 씨의 모습에 5월 유가족은 물론 광주 시민과 누리꾼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함께 또 다른 상처만 남았습니다. 일과 삶이 있는 통장을 뜻하는 청년 13통장을 아시나요? 광주 MBC 온라인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10개월을 저축을 합니다. 10개월 만기 때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0만 원으로 돌려받는 10만 원은 본인이 넣는 거고 나머지 10만 원은 광주광역시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근로 중인 광주 청년으로 월 61만 원에서 171만 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드디어 하냐? 대박! 같이 도전하실 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지인들에게도 신청하라며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비상금을 만들고 싶다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받는다고 하니 청년 13통장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라면 지금 주목하세요. 바로 4월 4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채용 설명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전, KPS,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받아라 초대장! 태그 감사합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채용 설명회 일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 거겠죠.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된 영암 F1 경주장은 지난 2013년 F1 대회가 중단된 이후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경주장을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 4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에 조성된 F1 경주장. 2013년 F1 대회가 중단된 이후 주말 위주로 열리는 자동차 관련 행사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1 경주장에서 1년에 경기가 63일간이 열리는데 그 기간 중에는 남도 한 바퀴를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감안하면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기업도시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경주장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올해는 교육당국과 함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청년 특구를 위한 첫발을 내딛고 내년부터는 실행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 확보로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청우 인재 육성에 하고 전남 교육청과 손잡고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활동, 생존 수영 등으로 올해는 한 5,000명, 내년부터는 1년에 한 60만 명 이상이 이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F1 경주장이 앞으로는 청소년 특구로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구성되고 있는 F1 청년 관광특구. 관련 플랫폼 구축과 내실 있는 콘텐츠 마련, 연중 지속 가능한 아이템 선정 등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50년의 역사성을 강직한 광주 시민회관을 청년 창업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민간협의체인 광주시민회관 활용 시민추진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시민회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중도에 대학을 그만둔 학생이 연간 7,500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종료 학원 하늘교육이 대학 알림이를 토대로 중도 탈락한 학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재학생 13만 4,800여 명 가운데 중도 탈락한 학생은 7,490명에 달했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을 보면 전남이 6.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는 5.2%로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졸업 후 취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고독사와 우울증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또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인형이 보급돼 좋은 반응을 얻는 곳이 있는데요. 춘천 MBC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66살인 이문규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뒤 29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허리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이 듭니다. 적적한 날을 보내던 중 복지관을 통해 스마트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자 인형이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야호! 사랑한다와 체조하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주 좋죠, 나한테는. 어떤 면이 좀? 아니, 오늘 자식이 밥 챙겨 먹고 약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보다 낫죠. 스마트 인형에는 활동 감지기가 달려 있어 어르신들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돌봄 기관 등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형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어르신들을 관찰한 결과 우울증과 생활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전 확인 및 상호작용 기능을 더욱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보급된 스마트 인형은 60대. 춘천시는 올해 20대를 더 구입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죠. 농사를 지을 때도 이 토양의 상태를 알려주는 정기검정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처럼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처방서도 발급됩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성용 씨. 최근엔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해마다 파종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밭에 흙을 떠 검정을 맡기는 겁니다. 보름 정도면 산성도와 유기물, 칼슘 등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8가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힌 처방서가 나옵니다.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듯 어떤 성분의 비료와 퇴비를 얼만큼 더 쓰고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양 검사를 해서 처방전을 내리고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 처방서를 주는 곳은 충북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재배하려는 작물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 무엇이고 비료나 퇴비를 쓰는 방법까지 맞춤형으로 지도해줍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인 데다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처방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 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험을 더 우선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아 연간 검정 건수는 시험 연구를 포함해도 4만 건 정도입니다. 충북의 농업 인구가 17만여 명인 걸 고려하면 많지 않습니다. 비료를 어느 과잉으로 이상으로 주게 되면 그 작물마다 흡수하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넘는 양분들은 토양 밑으로 소실이 돼서 농업용수나 이런 환경오염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북농업기술원은 현재 유료인 중금속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도 무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광주FC가 개막 3연승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승점 1점을 챙기면서 2부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광주FC는 어제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초반 페널티킥 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6분에 펠리페 선수가 동점골을 얻어내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개막 이후 2승 1무를 기록한 광주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포함해 3경기에서 총 5골을 몰아넣은 펠리페 선수는 득점 선두를 달리며 돌풍을 주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497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34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에 70억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에 10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43,340헥타르로 전국 인증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